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남라인. 성남라인 경기라인. 야. 김재호 우리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올 사연 너무 잘 보시는데요. 아닙니다. 근데 이 주말 네. 동안에 네. 국감으로 바쁘신데 네. 캄보디아까지 수면은 잘 취하셨습니까? 아이고 잠 제대로 못 잤죠 지금까지. 예. 비행기 계속 타고 네, 잠도 네. 못 주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네.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렇죠. 이제 전화 현지에서. 통화를 했었는데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또 국회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네. 국감 중이면 네. 거의 보좌진들도 탈진 상태고 그럼요. 국회의원님들도 사실은 그 준비하고 뭐 하고는 밤새고 이래서 네. 거의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국감 중에 해외 출장을 가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럼요. 예. 지금 뭐 상당히 급한 일이 생겼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실 악의 소굴에 빠져서 그렇죠. 생명이 위태롭고 또 그분들이 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국내에서도 어떤 사이버 범죄에 노출이 돼서 피해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이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네. 당에서 네. 우리 최고위원님을 딱 찍어서 보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네. 당의 최고위원으로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지도부가 네. 거기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 대표하고 의논을 했을 때, 저 육군 대장 출신 그렇죠. 김병주가 TF장을 맡고 그렇죠. 실무진을 꾸리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진짜로 일을 할 사람, 네. 경찰 출신 이모선 의원, 네.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전문가죠. 네. 그렇죠. 그리고 황명선 최고위원. 그래서 최고위원이 2명 간 거예요. 최고위원이 2명이나 갔군요. 그럼 최고위가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네. 이모선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지 않나요? 예, 부총장을 하고 있죠. 부총장까지 네. 총 출동한 건 네. 미니 지도부가 출동했다. 네, 저는 그럼요. 또 네. 이것은 드러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 대표단의 어떤 리더로서 네, 사성 장군 출신 민주당 지도부가 갔다. 이것은 사실은 군함을 보내거나 네, 비행기를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캄보디아에게 사성 장군 출신 이걸 보냈다.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죠. 예. 왜냐하면 육군 대장 출신이니까 네. 캄보디아는 군부가 거의 힘이 가장 셉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 군인 출신이고요. 네. 훈센 총리부터 해서 훈센 국회의장부터 해서 네. 현재 총리인 훈마넷 총리도 네. 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고요. 지금 제가 그 육군 대장 출신이라는 게 이번에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런 거죠. 네. 예. 예를 들면은 상원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육군 대장 출신 의원이 왔다 하니까 상원 면담이 이루어졌고 상원의 부의장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과 행안 군과 경찰을 담당하는 위원장 국방 및 내무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저 포스터 출신이니까 자기도 포스터 출신이니까 그래서 금방 가까워졌고 예. 이번에 사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또 캄보디아가 최근 태국하고 국지전을 벌이다가 네, 한국에서 태국이 수입한 KGGB라는 네, 항공 활공폭탄에 네.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가짜 뉴스지만 한국군이 조직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네. 이런 소문도 나서 굉장히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런 네.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국경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 국경 분쟁 이면에는 이번에 사이버 범죄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그 국경을 통해서 캄보디아 사이버 범죄 집단이 국경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통제를 강화하면은 태국으로 넘어갔다가 태국에서 강화하면 넘어가고 태국 입장에서는 그 근거지를 소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경 분쟁을
겸해서 분쟁이 일어났고요. 사실 태국에서 우리가 옛날에 준 무기가 이번에 사용이 좀 됐어요. 네. 그걸 가지고 캄보디아에서는 혹시 지금 대한민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건 오해는 풀렸어요. 옛날에 지원한 것이다라는 건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캄보디아 군은 태국군보다 한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실제 병력이나 무기가 되게 부족해요. 네. 예를 들면은 공군은 있어도 전투기가 한 대도 없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태국의 그런 무기 이런 데 민감하고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래서 네. 이제 최근 한국인에 대한 피해가 있다 보니까 태국에서 네. 그냥 한국에 있는 특전사를 보내라.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특별히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으로 가셨는데 네. 보좌진 없이 가셨다고 네,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4명하고 당에서 당직자 딱 한 분만 갔죠. 아이고. 보좌진 없이 네. 가서 진짜 많이 바빴습니다. 야.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요. 네,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고 시간을 다 쪼개 쓰면서 또 하루 전날 갑자기 결정이 돼서 급파를 됐기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내일 일정이 세팅이 안 돼 있었어요. 예. 이틀 있는데 예. 상원 의원 면담, 하원 의원 면담 이런 것들이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아, 출발을 그러십니까? 했고 예. 도착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레인지 준비하면서 네. 눈코 뜰 새 없어 바빴죠. 예전 같으면 대사관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많이 도와주는 구조인데 그렇죠. 이번엔 대사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왜냐? 정부에서도 합동 대응팀이 급파됐잖아요. 네, 그렇죠. 64명의 그 인원을 소환해 오는 그런 가업이 있었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에서는 정부 대응단을 주로 수행하고 네. 일정을 준비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간 인원들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을 해서 그 성과 있는 걸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네. 보좌관 없이 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일들이 했어요. 통상 국회의원 가면은 의원 외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 우리 이 사이버 범죄를 척결해야 되고 우리 그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치권에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날인 목요일 날은 하원 면담이 이루어졌고 하원 의원들 한 7명 하고 그 다음 날은 상원 면담도 실세급 모아서 또 하게 되고요. 또 동포 간담회 2번이나 했어요. 아. 원래는 1일째 한 번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가서 보니까 주로 임원급이시더라고요. 뭐 자유총리 연맹 뭐 무슨 해서 주로 리더급들이 오셨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태국에 있는 동포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하자 해서 이틀 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동포도 있지만은 정보기관들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거기 차관급 인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정보기관 우리로 얘기한 국정원 네. 그런 정보기관에 있는 고위급들도 만나고 경찰 고위급들도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만나서 하고 또 실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 대규모 범죄 단지를 잘 아는 네. 거기 들어가서 지금 여기도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뭐 방음벽 설치하고 이런 업자를 만나서 그 구조가 어떤지도 확인하고 거기서 탈출했던 인원들의 증언도 듣고 그냥 무척 바빴죠. 아, 저는 사실은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사성 장군이긴 하신데 또 포병 병가셨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전 세계에 K9 자주포 155mm 자주포의 전 세계 표준을 대한민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로 K9 155mm 포탄과 그 포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포병 사성 장군을 캄보디아에 보냈다. 야, 민주당의 정무죠. 네. 정말 우리 민주당에 가신 정말 아, 그렇죠. 예, 자산이십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게 K9도 아시고 전문가시네요?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이제 지지난 대선에 패했을 때부터 네. 코로나 시국부터 밀떡이 됐습니다. 아, 네. 우리 그래서 맨날 취미로 유튜브로 밀떡을 보다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막 네. 비포장 도로를 막 탱크가 가고 네. 막 폭탄을 터뜨리고 물론 이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네. 훈련하는 모습 보면서 좀 네. 제가 시원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밀떡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김병준- 호기심이 많은 분이 예. 행정가 자질이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병주 최고위원을 좋아하는 거라 보면 야 네. 우리 밀떡에 있어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거의 신이야. 예. 거의 뭐 와 저분하고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자 네. 이런 건데 저는 항상 지나가다 맨날 악수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네. 좋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셨는데 네.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되신 분 중에 또 뭐 이렇게 네. 경찰이 어떻게 뭐 신병을 이렇게 확보한, 확보했겠죠. 확보한 중에 한국으로 오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사실 그 범죄 단지, 사이버 범죄 단지가 대규모로 돼 있는데 가끔 초탕 작전을 해서 한국인들 중에 이제 신병 확보되면은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하고 소통도 원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본인이 중범죄를 졌을 경우 한국에 오면은 처벌이 무섭기도 처벌이 하고 무서우니까. 또 본인은 거기서 잘 나가는 경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을 쉽게 버는데 쉽게 벌자는 남 속이니까 여기 오면은 어렵게 되니까 그렇죠. 런 명목도 있고요. 처벌도 받고. 네. 그렇지만은 대다수는 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은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일부 인원만 사기를 잘 쳐서 고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대부분 그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하면은 빚이 쌓여간다 그래요. 아, 왜냐면 그렇습니까? 먹는 거 자는 거 공짜가 아니라 다 비용을 내잖아요. 아. 거기 쌓여가고 네. 그러다 보면은 빚이 지고 그러다 보면은 옛날 인신매매처럼 그거 빚 갚으라 5천만 원 1억 갚으라고 야. 공국에서 돈 붙이라고 하고 돈 안 붙이면은 이제 위협하고 고문하고 그래도 줄 형편이 안 되면은 다른 범죄 조직에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싸게 또 팔려가고 야. 그러니까 여기서 쏘가서 보니까 그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들어가는 순간에 빚이 2천에서 3천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그 구입 광고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나 누굴 대부분 소개로 가잖아요. 아. 소개를 받으면 소개비를 한 1,000만 원 다른 사람이 먹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가는 비행기 티켓 있죠. 네. 도착과 동시에 야 너 소개비 1,000만 원에 비행기 값 뭐 해서 2천만 원 빚이 진 거야. 예. 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인신매매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벌려면은 너가 갖고 간 대포 통장에서 돈이 뺐다 였다 하는 이것이 한 50억 정도 규모가 돼야 거기 탕감이 되나 봐요.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새 그렇죠. 뭐 거기에 속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범죄자로 완전히 올가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먹고 자고 입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야. 그러다 보면 빚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한 5천, 6천 쌓여가면은 너 집에 연락해서 갚으라. 아. 못 갚으면 이제 갚으라고 자꾸 고문하고. 네. 그것도 그렇게 안 되면 되는- 팔아버리고. 네, 네. 그렇게 될 완전히 무법지대네요. 그 범죄 단지가 대규모 있어요. 그 단지 안에는 무법지대죠. 아. 단지 밖은 그래도 외딴 데다가? 외딴 데도 아니에요. 도심 한 군데도 있고 외딴 데도 있고 캄보디아. 이번에 제가 가서 3명을 구조해낸 데는 프롬펜의 대도시에 있는 예. 30층 빌딩 건물 3동이 있는 밖에서 보면은 레지던트하고 오피스 같아요. 여기 건물처럼.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야, 이거 이루어지는 거죠. 캄보디아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범죄 단체와 좀 결속하고 결탁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최소한 그 건물주는 예. 거기서 범죄가 일어난 거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그런 건물을 일이 있어요? 빌릴 때 대부분 IT 센터를 만든다 뭐 이런 아. 명목으로 건물을 빌리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지만 건물주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건물주가 누구냐? 대부분 고위
장관 뭐 고위 권력을 가진 사들이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빌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유착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셔서 우리 한국 청년 3명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귀국까지는 못했고요. 아, 귀국 거기에서 범죄 단지에서 구조해서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서 유치장에 있죠. 조사를 받아야 돼요. 조사를 받아야 조사를 받고 통상 한 3개월간 정도 있다가 추방이 돼요. 네. 근데 3개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단축해 달라고 이쪽에 요구해 놓은 상태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야당에서는 뭐 쇼맨십이 너무 세다. 그리고 교민 사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좀 본인들의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제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거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그렇죠. 정말 위험한 곳에 우리 지도부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죠. 뭔가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참 제가 출발하는 날 남양주 을지역인데 남양주 을지역에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민원을 받았어요. 내 아들이 8월 15일 날 캄보디아 프롬펫에 여행을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범죄 조직에 혹시 억류된 거 아닌지. 간지는 얼마 안 됐군요.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 됐군요. 그래서 꼭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민원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근데 프롬펫에만 있다는 거지 정확한 주소는 모르잖아요. 모르겠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 때 이런 젊은이가 한 명이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1000명 가까이 있는 걸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 명이라도 더 구조를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노력, 캄보디아 정치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갔죠. 그래서 도착과 동시에 2가지가 임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양하원 의원하고 정치권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거 하나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정모군이에요. 정모군을 비롯해서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범죄 소굴에서 구조해 오는 것. 그래서 가자마자 일단 사람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보좌진도 없었잖아요.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소문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는 쪽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한인회가 있어요. 그 회장님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찾아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쪽으로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사관에 경찰 공무원이 3명 나가 있어요. 경찰한테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셨겠네요. 그럼요. 그다음 제가 아는 고등학교 후배 사학과한테도 이런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또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을 또 가자마자 면담이 막 이루어졌어요. 차관급 뭐 이런. 그래서 이거 우리 지역에 있는 정모군이 실종됐다는데 혹시 정보를 찾아봐. 한 4-5개 루트로 다 아는 데마다 얘기한 거지. 내가 그거부터 설명해. 내가 김병주고 민주당에서 왔고 이거 그럼 설명하려면 꽤 길겠는데요. 일단은 갔으니까 뭐 다들 금방은 알죠. 소개받을 때 한국에서 국회의원단이 왔고 제가 단장이고 육군 대장 출신하니까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일단은 뿌려놨어요. 찾으라고. 그러면서 일정을 하면서 제가 한국에 전화해서 우리 보좌진한테 프롬펫에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주소를 찾아내라. 그렇죠. 주소를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을 거다 했더니 어머니가 정모군의 친구 이런 사람과 접촉해서 찾아냈어요. 그 친구와 정모군이 도착해서 건물에서 밖에 전경을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보냈어요. 또 뭐 좀 있으면은 자료화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중에 보여주고요. 그 전경 사진하고 내가 30층 건물 13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좌진하고 그쪽에 친구, 가족분들이 여기 한국에서 인터넷에 막 구글 지도로 찾은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 저기 그렇죠. 무인기 날라왔을 때도 구글 지도로 찾았잖아요. 그 흔적을. 다행히
프롬펫은 고층 빌딩이 많지 않아요. 아. 30 한국처럼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소는 몰랐던 거군요. 네, 그 네. 사진으로 찾은 네, 거요. 예를 들면 저기 어디 뭐 아. 지방 도시에 30층 건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는 찾았지만은 네. 그게 맞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네. 우리 또 보좌진들이 한인 회장하고 그쪽에 전화해서 네, 네, 네. 현지를 잘 아는 분한테 여기인데 우리가 구글 지도로 찾아보니 여기다. 네.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특정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금요일 날 복귀하기로 돼 있는 금요일 날 한 12시쯤 그 정도 확인이 된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이 정도면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개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개시가 됐는데 여기저기에 흩어났는데 어떤 정보망으로 찾아야 될까 했을 때 역시 캄보디아 고위급 공무원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마침 캄보디아 고위급 차관을 잘 알게 됐고 그분은 한국 업무를 많이 해주신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좀 오라 야. 하고 우리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대사관에 있는 경찰 예. 경찰 영사라 하더라고요. 경찰 오시라. 그리고 제가 믿을 만한 고등학교 후배 그 사업가 예. 교포 오시라 하고 여러 명을 모았어요. 야. 그래서 그동안 설명을 했죠. 내가 이 한인 계통으로 이렇게 하고 오. 주소문을 다 해놓고 예. 근데 주소가 여기다 하고 지금 확인이 됐다. 13층이란 거 빨리 작전하자 했더니 캄보디아 차관급 고위 그분이 오. 좋다 도와주겠다.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보가 분명히 범죄 조직에 새 나가면 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패돼 그럼, 있으니까. 그러면 예, 결탁돼 결탁돼 수가 있으니까.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한인회하고 대사관은 손을 놓게 해라. 아. 찾을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제가 한인회도 지금까지 도와주셔 고마운데 잠시 보류하십시오. 네. 대사관 경찰도 내가 찾을 때까지 경찰도 바빴어요. 그날이 64명을 소환해 오는 날이 통화해 오는 날이니까 대사관에 그 소통하자.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임시 TF를 만든 예. 거예요. 예, 그 예. 캄보디아 차관 예. 저를 도와주는 교포 이 시간에 엄청난 일 등등 하셨네. 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다시 해서 13층 갖고는 안 된다. 호수를 찾아봐라. 예. 분명 그 친구하고 접촉을 해서 유인내를 해서 확인해봐라 해서 친구가 그 정모군의 친구가 메일을 문자로 보냈어요. 그쪽에 나도 취업하고 싶은데 네. 너 찾아가면 몇 프로 간다냐. 야. 그러면 거기서 한 명 보면 빛이 탄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를 또. 그러니까 예. 13동 야. 그 13층 13호라는 거예요. 예. 빙고 예. 찾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보를 고위급 차관한테 줘서 빨리 덮쳐라 야. 했더니 캄보디아도 경찰들이 절차가 있잖아요. 와, 더디고 더딘 거예요. 절차가 그렇게 신고가 되면 정확한 위치라 하더라도 그렇죠. 한 4일경에 경찰위원회가 열려야 된대요. 네? 경찰위원회가 열려서 여기를 수색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경찰위원회가 수색하기로 결정하면 한 3주 후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고 왔다고 무조건 민가를 덮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범죄 사실이 있는지 그런 증거를 좀 확보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20일 후에 수색이 되는 거 다 아니에요. 없어질 것 같은데. 막 공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네. 빨리 좀 수색하게 해달라 하고 네. 고위급하고 막 해서 결국 반가운 소식이 4시에 긴급 경찰 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절대타. 그러니까 근데 포병- 경찰 회의가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6시쯤 경찰 회의가 끝났다는데 네. 빨리 결과 확인하라 했는데 웬걸 오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경찰 회의 결과가 네. 며칠 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올 복귀는 해야 되고 또 거기 그래서 제가 좀 1인 시위도 했어요. 아, 거기서. 그 막 빨리 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사진을 찍어라. 찍고 그날 오전에 그 상원의 부의장을 만났는데 네. 부의장이 국방하고 행안위원장이 우리로 따지면 군과 경찰을 관장하는 위원장이에요. 네, 네. 그 사람과 나란히 찍은 사진도 경찰한테 빨리 보내고 야, 이거 뭐 장난 내가 아니네. 여기서 6시간 꼼짝 않고 있다. 이거 끝나지 않을 때까지 내 꼼짝하지 않는 모습 야. 겠다. 그거 빨리 보내라 경찰에. 그리고
그 상원 부의장한테도 얘기해라. 너들 다 도와주기로 했는데 뭔 소리냐.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1인 시위 같이 그런 걸 그 차관한테 해서 보냈죠. 차관이 그쪽도 보내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한 8시 반 정도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9시에 작전 개시하겠다. 오. 급습하겠다. 네. 희망이 막 보이잖아요. 그럼 나하고 우리 차관님 같이 갑시다. 그렇죠. 현장에. 그랬더니 그쪽에 또 확인하더니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그 캄보디아 차관은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서 당신이 좀 사항을 보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캄보디아에서 놀랬겠어요. 야, 캄보디아 국회의원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야. 그리고 그 전에 12시경에 그 모으기 전에 그 교포 후배 교포한테 먼저 감시조도 보냈어요. 거기 그 건물을 지정이 됐으니까 교포들 한 3명이 가서 감시 좀 해라. 이미 정모군의 사진은 있었으니까 혹시 그런 동태를 파악하라고 이미 현장에도 감시조가 가 있고 그렇게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제 9시에 투입이 되고 난 다음에 10분 후에 연락이 왔는데 덮쳤는데 네. 없단 거예요. 정모군에 아무도. 공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건물이 디귿자로 3동이 있는데 B동을 갔는데 없다는 겁니다. A동인지 C동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전화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디귿자로 돼 있어서 이미 경찰이 투입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 소리냐. 빨리 동시에 덮쳐라. 막 저는 다급했죠. 차관이 알았다고 그쪽에서 경찰관 현장에서 협조가 막 이루어지고 그리고 9시 한 20분경에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네. 정모군의 사진과 함께 정모군을 아이고, 잘 됐네. 확보했다. 예. 그리고 2분 후에 한국인 2명 사진도 오면서 정면 3명 정모군을 포함해서 3명을 신병을 아유, 확보했다라고 해서 고생하셨네, 진짜. 안심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신변이 안전하게 확보가 된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 룰에 따라서 경찰 유치장으로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날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면담 신청을 해서 그 다음 면담을 하고 보니까 이 인원들은 20살, 23살, 26살 청년이었고 네. 한국으로 빨리 소환을 원했고 전부 다 한 2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초범이죠, 사실은. 네. 그렇게 돼서 뭐 먹고 싶냐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또 그 교포를 통해서 후견인을 만들어주고 통상 우리도 유치장이나 구치소감 부모들이 자주 면회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이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후견인까지 해주고 복귀를 했죠. 아, 그러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범죄자 송환을 외교 성과인 양 박수치고 있다. 근데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거기 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뿐이 없겠네요. 그럼요. 거기 들어가면 범죄자가 되죠. 본인도 피해자도 되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 그걸 했다면은 중범죄가 되고 강압에 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목숨을 애매한 잃어버-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처음에는 속아서 갔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협조하게 됐고 그렇죠. 또 그 협조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 강압과 네. 유혹과 이 애매모호하게 되면서 범죄 사슬에 갇힌 거 아닙니까?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그 인원들 면담해 보니까 친구 뭐 이런 소개로 갔는데 도착을 하니까 그 소개했던 사람은 안 나오고 전화로 거기 오늘 호텔에 가 있어라 차 보내줄 테니까 하고 네. 차 남발을 줘서 그 차를 탔더니 거기 숙소에 가자마자 핸드폰 뺐고 여권 뺐고 그때부터 좀 구타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호실에 감금을 하고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네. 야, 저는 진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바쁘게 하신 분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매도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아니 지금 네. 하시는 것들이요. 네. 거의 이 포병 장교를 하셨으니까 이 그렇죠. 위치에 대한 그 네. 탁월한 그런 게 있으시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지휘와 종합 행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제가 정보 통제를 했잖아요. 그분 요구에 의해서 한인회하고 이렇게 한인들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아니 알리면 이게 예, 일이 틀어지는데요. 노출되니까. 그래서 거기 한인 분들 중에 한 분이 좀 불만이 있었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제가 보류하고 중지시키니까 아. 공을 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오해를 하셔갖고 페이스북에 그럴 막 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인 것도 있고 대부분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공교롭게도 4시에 한인 간담회가 있었는데 저 그 작전하느라 못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못 갔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네. 별도의 일정이 있어서 못 갔다고 하니까 뭐야 한인들을 별도의 일정이면 다른 사람 만나는 줄 알았겠죠. 아, 한인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서운했고 그분이 또 거기 한인의 사회를 보셨더라고. 네네네. 제가 간다고 잔뜩 저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보가 끝나고 나서도 저 혼자니까 후속 조치하기가 많이 바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인의 그런 정보를 돌아올 때까지 공유를 못했어요. 비밀 작전했던 거를.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서운했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썼던데 그건 저의 불찰이죠. 그 작전이 끝나고 나서 좀 설명을 해주고 왔으면은 네. 서운하지 않고 그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제가 좀 있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도와주신 거는 사실이에요. 분들이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이게 뭐 듣기만 해도 네. 저도 이제 뭐 여러 행정도 해보고 보좌진도 해봤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 그래서 남양주 그분이 쓴 페이스북의 내용의 왜곡 일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뭐 동포들이 정치를 소유했다, 뭐 네. 한다, 자기들은 다 준비됐는데 내가 공을 낚아챘다, 예. 뭐 등등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예. 지금 얘기한 것들인데. 근데 교포분들, 동포분들은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고 저는 이해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한인 회장님한테는 전화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복귀해서 비밀 작전에서 이랬다. 나중에 적당한 시점 되면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다. 지금 하면 마치 별명하는 것 같잖아요. 네네. 이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네. 오해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제가 경험하고 지금 들은 얘기만 네. 들어봐도 또 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도 네. 아마 김병주 최고위원님의 진심은 다 전달이 됐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작전 안 했으면은 이번에 3명은 거기서 구조를 못했어요. 10분만 늦게 갔어도 그렇죠. 이미 그분들은 도망을 갔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 면담해 보니까 밖에서 막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자기 감시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 자기들도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해서 짐을 싸고 있는데 덮친 거예요, 경찰이. 네. 10분만 늦게 갔어도 놓쳤고 그런 그 사람들은 또 그 청년들은 그 범죄 조직에 다시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풀려나기 어렵겠죠. 제가 한 2시간은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 다 방송 된- 시간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금 캄보디아 가셨으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셨고 그래서 뭐 군사 조치 얘기도 나오고 정보기관 활용도 나오고 뭐 이러한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앞으로 저희 민주당과 정부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이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종합해서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하고 우리 당이 한 거는 일단은 합동수사 TF를 캄보디아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빨리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합동수사본부는 우리 한국군의 경찰하고 국정원 요원들을 캄보디아 경찰에 파견을 해서 공조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상원 의원한테 그 TF에다가 우리 경찰은 한국인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까지 줘라라고 요구했고 상원 의원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요것이 캄보디아를 또 강화하면 고무풍선처럼 다른 데로 튀어요. 네. 태국이나 뭐 그 인접 국가로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초국가적인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태국, 라오스 뭐 그런데 필리핀까지도 지금 정부에서 같이 공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초국가 위협으로 분류를 해서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동남아 국가하고 같은 합동적인 이런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은 네. 근본적으로 소통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정부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젊은이를 빨리 구출을 하고 그렇죠. 구조를 하고 국내에 데리고 송환해서 빨리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우리 국내에도 피해자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조치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사실 가면서 이거 사이버 범죄가 너무나 대형화돼 있고 너무나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껴서 치밀하네요. 네, 치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직 광고부터 네.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래야겠네, 아무래도. 사기 구직 광고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게 하고 네. 또 체계를 갖춰야죠. 네. 네. 아유, 김지호 대변인하고 하는데 대변인이 원체 진행을 잘하니까 말이 너무 술술 나오네요. 아니 밀떡의 신이 왔는데 제가 잘해야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추석 전에 김병주 그렇죠. 최고위원님하고 성남 모란장을 네. 한 바퀴 돌았는데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네. 이 정치인 중에 다 호불호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김병주 최고위원과 경기도 성남 모란장 때 모란을 한 1시간만 돌았는데 다 좋아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뭐 그것보다도 김지호 대변인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막 인해로 그래서 김병주 최고위원님하고 사진도 찍고 대화도 네. 하고 이제 오마이TV에서 같이 네, 민생 그렇죠. 탐방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야 그때 막 우리 네. 참기름도 짜는 것도 보고 그렇죠. 뭐 열무국수도 먹고 네. 정말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제가 존경하는 민주당 네. 지도부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종합행정 네. 정말 많이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암약하는 네.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나 네. 그렇죠. 손가락 안철수 네. 이런 분들 정말 지금 요새 이상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럼요.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분 관련해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십시오. 네. 그때 제가 성남 모란시장을 같이 다녀보니까 와 우리 김지호 대변인 성남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알고 성남의 대단한 전문가구나 하고 저는 느꼈어요. 성남 라인입니다. 성남 라인 경기 라인. 남양주 그래요? 경기 라인. 저 또 성남 라인. 네, 네, 말 그래요.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해하시는 국민분들은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님의 그 진심 아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 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지 네. 다 이해가 되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남을 헐뜯고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국익을 우리 교민을 또 우리 동포를 구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정호의 핫스팟 1일 진행으로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수고해 주신 스태프분들, 작가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오마이TV 핫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박정호의 핫스팟인데 김지호의 핫스팟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호 기자님이 위기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하도 진행을 잘해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활동할 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렇죠. 제가 열심히 하고 왔는데도 잘하셨어요. 그구나 일부 유튜버들 국민의힘에서 저를 비난하고 하는데도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저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또 우리 경기도 주민, 남양주 주민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런 일이 있어도 저는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면은 현장에 달려가서 구하는데 목숨을 걸는 항상 그런 그렇죠.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